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해 사건의 범행을 공모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에게 1심 재판부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범죄 증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11월 5일 새벽 제주시 삼도이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예리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당시 44살의 이승용 변호사.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단서를 찾지 못하고 목격자도 없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6월 제주에서 폭력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56살 김모 씨가 자신이 살인을 교사했다며 한 방송에서 자백하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붙잡혀 있던 김 씨를 국내로 송환했고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해 보강 수사한 뒤 김 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살인을 지시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했다며 공모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진술 외에 별다른 추가 증거가 없고 검찰에 제시한 증거 상당 부분이 추정만으로 이뤄져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송사 취재진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악을 저질렀고 그 벌을 받아야 됨이 마땅함에도 법률적인 판단이 되는 이유만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통안스러운 일입니다. 검찰은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제주에서도 연일 8,900명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다음 달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학교 방역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 병원. 아이들이 부모 품에 안겨 차례대로 검사를 받습니다.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원아들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현재 확인된 확진자 발생 도내 어린이집만 15곳. 부모들의 걱정과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밀접촉인 대상이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엄마인 제가 맡아야 돼서 일을 이제 쉬게 됐는데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이틀 3일 되다 보니까 애도 답답하고. 최근 일주일 제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10대 이하는 37%. 제주도 교육청 조사 결과 학생 확진자 수는 359명에 이르고 교직원도 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최근 등교 전 학생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한 학부모 의견 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 초 새학기 학사 운영 계획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등교 전 신속 항원 검사를 놓고 학부모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좀 걱정은 많이 되는데 정말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집에서는 자가키트는 키트 자체가 정확성이 그렇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죠. 애들이 무섭다고는 해요. 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방침이 바뀌면서 교직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했을 때는 어떤 최소한의 접촉자들을 조금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급 단위로 이동형 PCR 팀이 들어가서 검사하는 걸로. 어제 오후 5시 기준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54명. 새학기 방역 관리에 대한 교육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병원까지 가는 게 쉽지 않은 장애인 등을 위한 왕진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진을 하겠다는 의사가 충분하지 않은데 무엇보다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 MBC 황구선 기자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원주에서 처음 시작된 장애인 구강 관리 서비스.
전문 치과 위생사들이 대상자 가정에 찾아가 치아와 잇몸 관리를 합니다. 마무리 칫솔질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알려주세요. 네. 마무리 칫솔질은 들여다보고 하는 거니까 한 3분이 2분도 안 걸려요. 정부나 지자체 사업이 아닌 소수의 치과 위생사들의 재능 기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잘 쓰겠거니 하지만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 보면 그게 아닌 거죠. 방문을 해서 트리는 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트리를 빼고 이제 주무시면서 관리도 더 잘하시게 된 거죠. 때문에 장애인 구강 관리는 서울과 대구 일부 자치구와 충남, 천안, 원주 등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병원을 찾거나 건강관리를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왕진 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시범 운영 중인데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왕진이 핵심입니다. 많은 병원들이 좀 참가를 해주시고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좋죠. 신체 장애 외에도 치과와 정신건강 분야까지 진료 과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구강관리 서비스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도 참여 의사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의료 수가입니다. 왕진 수가는 12만 원. 환자를 찾아다니는 이동 시간이 길다 보니 하루 종일 왕진을 해도 진료할 수 있는 환자의 최대치는 5명 정도, 수가 합계는 60만 원입니다. 추가 의료 행위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면 내과 기준 내원 환자 수가는 2만 원 정도로 하루 50명만 진료해도 수가 합계는 100만 원가량입니다. 각종 검사 같은 추가 진료로 수익이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장애인 외에 이동이 힘든 고령층까지 왕진 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를 감안해 의료 수가가 조정되지 않으면 왕진은 이용할 수는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도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북쪽 찬 공기가 잠시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낮 기온 11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추위가 완전히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찬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일요일에는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리겠고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눈과 비는 주말에도 이어지겠는데요. 주말인 내일 산지에는 최고 1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도 낮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현재 기온 북부 지역 2도를 보이고 있고요. 남부 지역 3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1도까지 오르겠고 서부와 남부 지역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겠고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눈과 비가 이어지는 만큼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추운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틀 만에 대선 후보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귀포시 안덕농협 맞은편에 설치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현수막에 누군가 커피를 뿌려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 현수막이나 선전시설 등을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지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A씨의 부인 25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들의 갈비뼈 골절상을 입히고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여러 차례 아들만 두고 외출하는 등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일도이동의 한 주택에서 잔소리를 한다며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6살 이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가정폭력으로 고소당한 뒤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부인의 선처로 이루어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시행령 내용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시행령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12일 시행될 예정인데 보상 지급 등 법률안에 담긴 내용도 시행령에 따라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주 MBC와 제주관광공사는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고 제주 관광의 질적 전환과 지역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관광공사는 마을여행 통합 브랜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제주 MBC는 관련 내용을 기획뉴스와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할 계획입니다. 31년 전 제주도 개발 특별법 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고 양용찬 열사를 추모하는 기림비가 제주대학교에 설치됐습니다.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는 제주대학교 인문대 잔디광장에서 위성곤 국회의원과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사랑 민중사랑 양용찬 열사 기림비 제막식을 열고 추모했습니다. 양 열사는 지난 1985년 제주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해 1991년 제주도 개발 특별법에 반대하며 분신해 숨졌습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한 5가지 제주특별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도민 2,600여 명의 청원 서명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제주가 난개발로 도민 삶의 질이 떨어졌다며 제주 국제자율도시 정책을 폐기하고 대규모 개발 사업에 최소 10년간 개발 안식년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영리병원 설립 근거 조항을 제주특별법에서 완전히 삭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